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바꿔드릴 소중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상대방이 갑자기 반말을 쓰거나 과도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따뜻하지만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5가지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누구에게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비법을 손에 넣어 인간관계에서 일평생 써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일을 부탁할 때 제가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신 적 많으시죠? 배려심 깊고 성실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을 버리는 것은 다르니, 현명한 사람은 겸손하되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느니라. 실제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에는 3가지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시작은 좋지만 결국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처음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부탁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율곡이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은 나무가 좋은 그림자를 만드는 법이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남을 위하는 길이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씨는 지키되 스스로의 가치는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떠안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함께 가는 것이 현명한 처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제가 참을게요. 괜찮습니다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우리 세대는 항상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 정도는 참으세요. 어른이 되셨으니 이해하셔야죠.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양의 대학자 왕陽明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은 이미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뜻이니 진정한 이해란 애초에 참을 것이 없는 경지이다. 무조건적인 인내가 만드는 3가지 독입니다. 첫째, 참는 습관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분노가 쌓이죠.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됩니다. 둘째, 침묵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번 참으면 또 참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남 눈치 보기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정작 꼭 필요한 순간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명제상 맹사성은 말했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처세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유연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중심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참는 것은 도망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명한 어른은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적절한 한마디가 100번의 참음보다 낫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야 할 진정한 처세술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입니다. 여러분, 회의나 모임에서 의견을 말할 때 제 생각은 보잘것없지만 잘 모르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겸손해 보이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의 40년, 50년 인생 경험을 한순간에 깎아내리는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니라. 이런 말버릇이 가진 세 가지 독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첫째, 말의 힘은 자신을 만듭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인생의 경험치가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의 지혜와 통찰,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을 그저 그런 의견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명제 상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자는 결코 큰 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점은 이는 단순한 말의 바꾸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삶의 지혜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도연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나니 세월이 만든 지혜를 부끄러워 말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경험은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그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패기도 좋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의 깊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되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편하게 하세요. 말 놓으세요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또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의는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가 신뢰를 만드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세 가지 문제점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말을 놓아도 된다는 허락은 마치 물꼬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터진 물꼬는 다시 막기 어렵죠. 처음에는 편했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예의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에게 허락한 반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허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격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동양의 대학자 주자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마음의 그릇이니 그릇이 깨지면 내용물도 쏟아지느니라.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존중하면서 편안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자의 말씀처럼 물은 넘치면 재앙이 되고 예의는 지나치면 불편해지나니 적절한 거리가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니라. 특히 우리 나이에는 예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보여줄 것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의는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격이 있는 친밀함, 선이 있는 편안함,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관계가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는
꽃과 꽃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할 때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경험과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실수는 고칠 수 있으나 잃어버린 자존심은 되찾기 어렵다. 이 말의 숨은 독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첫째,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짓게 됩니다.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도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율곡이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바람과 같아서 한순간이요. 자책은 바위와 같아서 오래 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할까요?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고치는 데는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가 필요하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실수를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이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겸손하게 개선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인 것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참을게요. 괜찮습니다.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편하게 하세요. 말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5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온유하되 굽히지 않고 강직하되 부러지지 않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따뜻한 마음과 단단한 품격은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더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배려나 더 큰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지키되 자신의 가치는 절대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어른으로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일상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